드디어 피해 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. 저는 이 피해 게임 최종화가 나오고 나서 뭔가 보내주기가 싫었어요. 그래서 그동안은 금요일에 따박따박 챙겨봤었는데 최종화는 앞에 조금 보고 남겨놨다가 남은 거 그 다음날 보고 해서 뒤늦게 보다가 스포 밟을 것 같아서 결국 본 게 지금이 됐답니다. 근데 막상 뜯어보니까 엄청 흥미진진하진 않았어요. 그게 왜 그렇게 느껴졌나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게임이 취향이 아닌 게 아니었을까.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니었을까. 중결승 게임이 특히 그냥 신청자인 저는 진짜 보기만 해야 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같이 해보면서 따라갈 수 있거나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들 심리 싸움, 정치 싸움으로 돌아가는 상황 관망하는 재미가 있거나 하는 게 취향인 것 같은데요. 이제 10분 동안 같이 화면 멈추고 외우고 볼 거 아니면 같이 해보면서 할 수가 없기도 하고 숫자 100개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. 그리고 이 게임에 암기 말고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? 정치나 계략이라든지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이런 게 안 먹히는 그런 돌파구가 없는 게임이 아니었나 싶어서 게임 자체에 크게 몰입이 안 되더라. 게다가 숫자 100개 암기? 한 명이 바로 제외돼요. 리오님은 암기력이 안 좋다고 이미 이전 회차에서 언급이 됐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게임은 6명이서 시작했지만 이미 5명 중에 둘이겠구나 예상을 무의식 중에 하게 하면서 보게 되는데, 또 미나님까지 게임 시작하자마자 첫 턴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물론 전략이었긴 했지만 약간 김이 샌다고 해야 되나? 스예님처럼 몰라도 그냥 대충 아무 숫자라도 말하는 게 연출적으로 편집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좀 좋지 않았을까. 무튼 그래서 그러면 넷 중에 2명이 되려나 싶으니까 좀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고, 물론 뭐 이것도 결과적으로 달라졌으면 또 다른 재미가 있었겠죠? 갑자기 리오님이 막 이겨버렸으면. 근데 심지어 중간에 리오 미나 출구님이 포기하시잖아요. 그나마 그냥 손 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밀어주려는 게 흥미롭고 좀 게임 체인저 같아서 좋긴 했는데, 그래도 파이널 바로 전 단계인데 포기자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게 서바이벌 준결승? 게임 자체가 루즈하게 느껴져 버렸다. 여기서 스티브 예님의 전략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수예님이 그동안 보여준 것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기억력이 엄청 좋잖아요. 특히 숫자에 강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스티브 예님이 이상한 술수를 써서 전체를 안 외워버리고 적당히 외우는 선택을 하잖아요.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됐어요. 뭐 실제로 통으로 외웠다면 얼마나 외웠을지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모르지만 연합을 할 거면 본인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전체를 외워버리고 나 질문 2번 해줘, 나도 너가 외운 구역 2번 질문해줄게, 우리 둘이 올라가자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? 좀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. 통으로 외우지 않은 게.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반전인 거겠죠? 게임이라면 수혜님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간 게 오히려 재미인 거겠죠? 아무튼 게임도 슴슴하고 결과도 슴슴하고 그랬다. 그래서 이제 대망의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, 결승은 기다리고 있었던 악어 홍진호님까지 해서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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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로 이루어졌고, 2게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는 그런 거고요. 첫 게임은 준결승에 이어서 또 암기력을 요하는 게임이었는데요. 와, 이게 만약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뭐 그 생각이 무색하게 다들 엄청 잘 외워버리더라고요. 특히 이 게임에서는 장동민님의 전략이 또 기가 막히게 통했는데, 초반에 미리미리 점수를 선점하는 전략이었어요. 근데 저는 보면서 와, 무슨 아무리 그래도 첫 판에 1850을 태우는 거는 이거 괜찮은 건가? 장동민님도 불안했다고는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짠 전략이었죠? 게임 파악이 잘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고, 근데 참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, 돈이 있으면 계속 생기고 없으면 기회조차 만들기가 어렵구나,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 MJ 신혜선님이 탈락하고 미나님이 살아 돌아온 바로 그 게임이 다시 나왔지요.
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떻게 할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악어님이 이겼는데요. 홍진호님이 얘기했던 대로 앞순서가 유리한 면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플레이 자체도 야무지게 했다 싶어요. 남은 타일 생각해서 노는 것도 그렇고 매턴 본인에게 필요한 타일을 잘 가지고 오기도 해야 하고 게임 운영도 잘해야 되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 게임 같아 보였고요. 정말 좀 특이한 게 이전 게임 승리자였던 장동민님 견제는 턴을 쓰면서 하는데 악어님 견제하는 건데 턴을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. 모두가. 악어가 이겨도 게임 안 터지니까. 그런 실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중간에 장동민님이 악어님을 견제하고자 홍진호님한테 가서 이 개개하자 하고 속닥속닥 하는데 당연히 나라도 안 들어. 누구 좋으라고 네가 하던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? 장동민님도 실제로 악어 견제할 수 있는 차례에도 패스하시기도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게임 저는 이게 결승 게임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. 보면서 같이 해봤는데 저는 자꾸 틀리더라고요.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어려운 요소였던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거의 장동민님이 압살했죠? 그래서 뭐 별로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장동민님이 우승을 합니다. 근데 좀 그 우승하는 장면 있잖아요. 그 금고 여는 거 그 연출 굳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상 시즌 3에서 저는 계속 물음표였던 게 자금이 너무 필요성이 떨어진다. 대체 이건 언제 쓰지? 뭐 게임 아이템 사는데 쓰지도 않고 최종 상금인 것도 아니고 그동안 거의 탈락 투표권 사는 데에만 활용이 됐었던 것 같아서 이미 파이널인 스테이지 올라왔을 때부터 유통기한 끝난 게임머니 아닌가. 근데 그 상금이 왜 금고에 있어야 되지? 금고에 있던 거 지금은 종이 쪼가리보다 화폐가치 없는 게임머니였는데 비밀번호가 뭐 의미가 있나? 네, 그 연출이 인위적이어서 거슬렸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보니까 24년 12월 27일 같은데 이게 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방송 날짜였나? 그러면은 게임 안 하고 맞출 수도 있었을까요? 또 굳이 두 번째 굳이 세컨드 굳이가 뭐냐면 장소를 옮겼으면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었더라면 어땠을까. 이미 시즌3에 익숙한 공간이 하나도 아니고 낙원, 저택, 잔해, 감옥까지 하면 4군데나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곳에서 하겠다고 해서 와 뭐 스케일 큰 게임 오나? 했는데 그림 있는 방 있던가? 그거 말고 없었잖아요. 시파 크리미널 메모리 같은 게임도 종이 한 장으로 퉁쳤다 보니까 예. 근데 이제 좋았던 점으로 마무리하자면 결승이 1대1도 아니고 1대1대1도 아니고 1대1대1대1이었다는 점? 신선했다. 근데 그 1대1대1대1이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거를 두 번째 게임에서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았. 네. 아, 그리고 장동민 님도 그렇고 홍진호 님도 그렇고 좋았던 순간 게임 이겼던 날보다 힘들고 고생했던 날을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더라고요. 사람이라는 게 좋았던 것보다 힘들었던 게 더 강렬한가 보다. 그 순간에 뭔가 느끼는 게 많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일까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만약에 연장전까지 했다면 연장전 게임 이름이 크라임 노트던데 이거 좀 제 취향이었을 것 같은데 재밌었을 것 같은데 못 본 게 살짝 아쉽습니다. 아무튼 다음 시즌은 나올까요?